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린이의 내 집 마련 노트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기획부동산 관련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하고 신임 쟁창남 장관 내정자님하고 화성 동탄에 공공임대 주택을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주택. 네, 행복주택. 여기가 이제 100만 원 기념 단지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이제 굉장히 나온 사진들 보니까 평수는 좀 적어요. 13평에서 20평 사이인데 굉장히 깨끗하고 잘 지었더라고요. 이쪽이 지금 이 공공임대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나요? 화성 쪽인 것 같은데 100만 호가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100만 호면 어마어마하게 그쵸? 많은 세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경기도권이 워낙 이제 땅이 좀 넓다 보니까 그 공공임대 부지를 찾는데 굉장히 적지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주변의 그 인근 지역 땅들도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많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지역에도 공공임대 넣겠다는 그 발표된 걸 봤거든요. 근데 호수는 좀 적었어요. 한 100호인가? 그 정도 이제 시범단지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서 또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네. 좀 이어가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 기획부동산 관련한 거를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기획부동산 봉쇄령을 내렸는데, 그 효과와 내용은 무엇이고 효과는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기획부동산을 얘기를 하면 네. 일단 일단 안 좋은 거예요. 기획부동산이 네, 뭔가요? 일단 우리가 기획하는 거는 이제 소위 이제 사기,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사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 1층에 있는 공인중개사, 네.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이고 네. 기획부동산은 중개업이 아니고 음. 2층이나 빌딩 같은 데서 뭐 강남 테헤란이라든지 시내 아. 중심가에서 네. 이제 보면 멀쩡한 건물에 네. 보통 그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많은 콜센터 직원들을 둬요. 아, 그래요? 100명, 200명. 주로 이제 주부들이 많죠. 아, 네. 할머니도 계시고 음. 또 젊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도. 네네. 그래서 일정한 어떤 기획한 내용을 텔레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아. 어떻게 하냐면 주로 대상은 네. 그 산이나 네네. 임야나 토지를 많이 해요. 네, 토지를 많이 해서 토지 중에서도 되게 임야가 많습니다. 왜냐면 전이나 밭은 아. 농지이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이렇게 팔기가 어려워요, 사기가. 아, 네. 농지는 농지 지적 자격 증명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아. 임야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임야는 누구나 살 수 있기 때문에 임야를 대상으로 해서 네.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음. 그거를 이제 200평, 300평을 쪼개요. 아. 지도를 보고 아, 예. 바둑판처럼 임의로 그립니다. 아, 예. 쫙 그래가지고 네. 여기 200평에 3천만 원, 2천만 원. 약간 그리고 소액으로? 그쵸. 예. 예, 비싸면 못 아무리 사니까. 좋아도 못 사니까. 네. 2, 3천은 동원하면 쉽게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거 경험치가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쪼개놓은 다음에 주변에 경기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쵸. 서울 주거난이 심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이든 어디든 항상 개발 호재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주변에 그 땅을 산 다음에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네. 산을 산다는 건. 어차피 개발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2, 300평은 내가 뭐 하나 짓기 딱 좋잖아요. 근데 못 지어요. 아, 그래요? 그거를 개발 호재를 갖다 붙여서 네. 그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서 음. 어떤 지침을 줄 겁니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말을 해서 네가 아는 사람부터 해서 네. 권유를 해라. 이 사람들은 그 한 건 하면 3천만 원 팔면 제가 볼 때는 300만 원 정도 줄걸요. 10% 정도? 네. 그러면 최소한 네. 원래는 뭐 300만 원 나는 땅을 네. 300만 원 생기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땅이 내 땅이 예, 생기니까. 또 그분들 교육을 시켜요. 시키면 이분들은 우리가 어떤 뭐 사이비 좋은 경우 같은데 제3자가 볼 때는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 반점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것처럼 네. 철저히 교육시킨 다음에 네. 자기도 사고 싶을 정도로 만든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아. 친구 아. 그리고 또 친척 네. 그래야 먹힐 거 아닙니까? 네. 야 정말 이 땅이 좋다. 개발이 된다더라. 그 신문에 나와요. 근처에 개발 호재가 있어요. 아. 그 땅하고 이건 관계가 없어요. 아, 예. 개발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건데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기획부동산의 한 예고요. 네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가 지금까지 한 3년간 조사해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토지 거래가 많이 됐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네네.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제를 묶어버렸어요. 경기도에 모두 그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네. 토지 거래 허가제를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해서 지정을 하면 실수요자가 아니고서는 이걸 못 사요. 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지만 네. 이거를 실제로 허가가 받지 않으면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만약 어기면 징역을 간다든가 2년 이하 네. 그리고 그 공시지가에
상당 부분의 벌금을 때리거든요. 아, 예. 그렇게 해서 그 하반기 네. 8, 9, 12월 3개월 동안 전 3개월 동안 비교했을 때보다 3분의 1의 거래 건수가 줄었어요. 허가지를 때리니까 이제 겁나서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획부동산을 잡은 거예요. 음, 왜냐면 이게 선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할머니들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네. 3천만 원 주고 그냥 쓸 수도 없는 땅이야. 지분으로. 그 잡았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더 보니까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 기획부동산이 수백 개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 뿌리는 세네 개더라. 야, 그럼 그 굉장히- 세네 개가 자금을 동원해서 네.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 부동산 심리 있지 않습니까? 네. 3, 4억 대는 집은 못 사도 30만 원 정도 하면 나도 사야 되겠다. 그쵸. 네.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혹세무민해서 네, 네. 국민들을 울리는 그 투기 세력을 기획부동산이나 대변된 투기 세력을 잡아서 성과를 내신 거죠. 아주 훌륭한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대구 쪽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런 걸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되겠네요. 왜냐면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아요. 네. 받아서 그냥 뭐 제 이름도 알아요. 저도 제 이름을 네, 아는데. 알면서 좋은 게 나왔다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저한테 예측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바쁘다고 하고 네. 전화를 끊긴 하는데 네.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경기도에서 전면적으로 했고요. 네. 서울도 이제 서울이 땅이 없지 않나요? 아니요, 이 토지잖아요. 네. 우리 주택도 토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 되는 거는 허가제를 묶었어요. 강남구, 서초, 송파 전체가 아니지만 네. 일부 지역에 급등할 기미가 있거나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도 그냥 일반 주택지도 지정한 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면 거래가 안 돼요. 왜? 대부분 투기 세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실소유자는 또 거래가 돼요. 네네. 허가제니까는 허가를 100% 거절한 데가 아니에요. 실소유자로 내가 쓸 사람이면 확인되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 네.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을 막기 위한 게 허가제이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있었고 전면적으로 이거 시행한 거는 경기도가 최초입니다. 네. 그렇군. 전국에서 최초로 네, 이제 최초입니다. 이거를 네. 시행했다. 네. 이게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18년, 19년 2년간 도내 인야, 산 거래 14만 6천 건 가운데 절반인 7만 8,500건이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거래로 파악이 됐다. 지분거래, 네. 예. 그리고 이거를, 이게 이렇게 거래를 한 업체들은 50개인데, 여기 지금 관계망 분석을 했더라고요, 또. 네네네. 관계망 분석을 해보니까 2개였다라는 게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기획부동산들은 그러면은 실제 그 땅을 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땅 사지 않고 그냥 지도만 놓고서 하는 건가요? 일단 소유권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한 10,000평짜리 땅을 네. 산을 네. 이제 계약을 하죠. 약간 맹지 같은데. 아니 그 산을 하나 그냥 사가지고 판을 사요. 10,000평을 사가지고 이거를 100개로 쪼개요. 아, 100평씩. 네. 쪼개 놓고 이제 자기 땅이 아니도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샀다는 계약서를 보여주고 있으면, 잔금을 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소유권을 넘겨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게 공유 지분이잖아요. 그쵸. 방법이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100개로 쪼개서 파는 수가 있고 그냥 땅만 사놓고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또 잔금을 치르지 않고 내가 그 돈을 미리 받아서 네. 또 파는 거예요. 나면 자기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또 팔 수가 있잖아요. 네. 돈을 받아서 그 투자자들한테 결국 이제 지분 거래니까 100분의 1, 100분의 1씩 지분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한 땅을 100명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도 있어요. 왜? 자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왜냐면 그렇죠. 안 팔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계약만 해놓은 거야. 그리고 100명을 모집해서 돈 다 받고 충분히 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100명이 그게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지분은 거래가 안 돼. 지분이 생기면 네.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할 수도 없고 네. 다 잠기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분이 자기 그 회사 옆에 산이 있는데 그 얘기가 딱 그거네. 거기 수백 명, 100명 정도가 그 땅을 다 갖고 있다고 그 산을. 그게 기획부동산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이게 우리가 투기 세력, 네. 투기 자본이 네.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투기꾼들이에요.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네.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겠죠.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네. 법도 잘 알고 법망도 어떻게 맞아가는지 잘 피아노 알고 같이 다 알고. 다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금을 동원하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필요하잖아요. 10% 계약금 낼 정도만 가지고 네네. 시작하는 거야. 나머지는 동원하는 거죠. 동원해서 그렇게 빠지고 네. 그럼 결국 남는 사람들은 그 지분을 넘겨주죠. 네. 너 이름 들어갔어. 200평 약속대로. 네. 그럼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 그 갖기는 갔는데 의미 없는 땅. 의미 없죠. 아, 그리고 또- 그게 어, 많지는 않지만 세금도 나와요. 아, 예, 네. 그렇구나. 결국은 이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이 지사께서 이제 그 경찰청하고 협약식을 맺었는데 이 지사님 말씀이 도에서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수사나 처벌은 할 수 없다. 왜냐면 왜 그런 돈은 거예요?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토지거래 허가로 해달라고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네네. 이제 도청에서 볼 거 아니에요. 네. 봐서 이거는 지분 거래고 허가 사항이 보면 아니다. 알겠죠. 냄새가 난다. 네. 그러면 거짓말 할지 이 사람은 처벌을 못 하거든요. 아. 아까 내가 말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면 네. 2년 이하 징역이나 네. 공시 가격의 30%나 20%를 그 과태료를 때려요. 음. 벌금을. 네네. 그거는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수사 진행은 경찰관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수사를. 네. 그래서 경기 북부 남부청하고 협력을 해서 의심이 된다 범죄에 네네. 범죄 의심이 되는 건 이체벌 하죠. 정보자를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경기도 남부 경찰청에서는 형사사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조사하고 수사를 해서 네. 혐의가 짙으면 이거 범죄행위잖아요. 그쵸. 네, 사기지 않습니까? 사기. 사기죠, 사기. 네, 토지 사기 아니에요. 네, 토지 사기다. 네, 토지 사기죠. 네. 그래가지고 그 많이 그 수사 진척 사항을 놓고 결국은 알아보니까 결국 뿌리는 두세 개 정도 지나지 않구나는 걸 이제 아시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에서 4,400건을 지금 적발을 하고 과태료 5억밖에 안 돼요. 이제 이게 초기 단계에서 발견됐으니까. 아, 네. 아, 범죄가 일어나기 네, 전에 네. 발견이 이게 돼요. 왜냐면 돈을 3천만 원 하더라도 네네. 처음 3천만 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네, 네.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걸고 음, 그렇기 때문에 딱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잔금을 칠 거 아닙니까? 네, 네. 잔금 치르기 전에 네. 적발했나?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 단계에서 이제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넘어가는데 네.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완전히 돈을 다 내기 전 상태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5억이지만 네. 그 실제로는 건수를 따지면 계약 금액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그 당사자 간에 계약한 금액. 그렇죠. 이게 네. 100건이면 100개로 쪼개면 다 그게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실제로 이제 낸 사람 10% 계약은 3천만 원을 했지만 네. 돈을 넣은 건 1,000만 원만 넣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따지면 뭐 미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과태료 부분은 5억밖에 안 되지만 실제 그 거래 건수나 규모는 엄청난 거죠. 네. 일단은 지난 9월에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법인 2개랑 그다음에 블로거 18명을 수사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블로거들의 역할이 있긴 있나 봐요. 이게 우리 유튜브도 그렇고 네. 블로그도 그렇고 무책임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음. 왜냐면 사람들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블로그나 유튜브가 아주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잘하거든요. 네. 필요한 부분. 네. 왜냐면 우리가 몸에 좋은 거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몸에 안 좋은 거는 너무 좋아. 관심이 가요. 네. 그게 사람의 약한 심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뭘 필요한 부분을 잘못된 정보 관계없이 제공하는 거야. 왜냐면 블로그나 유튜브는 보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카드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자극하는 거죠. 이 지금 기획부동산 내가 기획부동산에 걸릴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모르잖아요 또 n분의 1 아니에요 모든 그래서 거는. 부동산 우리 네. 거래 분석원을 지금 만든다는 게 네, 네. 지금 한번 예전에 한번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네. 유튜브도 단속이 됩니까? 네. 당연히 되죠. 네. 가장 영향이 큰 게 유튜브 블로그가 제일 영향이 커요. 저희는 그런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네. 거기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듣고 또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고 네.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네. 하면서 뭐가 문제 있는지를 꼭꼭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네.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거지 그렇게 내 눈에 들 때 너무 좋다 하는 건 사실은 없거든요. 네. 오늘 그 기획부동산,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봉쇄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자체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먼저 그 사전에 이제 경고 알람을 모니터링하면서 알람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추적 시스템까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이제 이런 좀 다른 시도보다는 앞서 나가는 이런 정책을 지지를 하면서 우리 그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상한 블로그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이제 어디 땅 사세요. 또 어디 좋은 물건 있어요 하고 전화 오는 거 너무 이렇게 혹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 길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거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경기도에서 그랬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네. 의심스러운 거나 문제가 됐으면 네. 도청에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네, 신고하라. 그 신고할 수 있으니까 전화하면 네. 도청에서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로도 이 정책이 좀 확산되길 바라면서요. 네네.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